안녕하세요. 수학은 성우쌤입니다. 오늘은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기본적으로 직선의 방식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와 그 다음에 고정점,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두 개의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공식인 하나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에서 등장하는 중요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직선은 두 개의 점이 주어지게 되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게 하나가 결정된다고 하는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어떤 직선의 방식을 구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졌을 때, 두 번째로는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x절편, y절편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직선의 방식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하나의 점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요 하나의 점에 대해서 x1, y1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기울기 m이 주어져 있을 때 요 한 점에 대해서 x의 변화량과 y 변화량에 대한 이 m 값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직선의 방식은 어떻게 표현할 거냐? y는 m의 x 마이너스 x1 더하기 y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mx 마이너스 mx1 플러스 y1이다. 이렇게.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우리가 예를 들면 참고적으로 살펴보면 중학교 때는 y 이퀄 mx 플러스 k라고 놓고 이 위에다가 x1, y1을 대입을 해서 k 값을 구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기울기 m만 안다면 그 나머지 하나의 점을 x1, y1으로 해서 이렇게 바로 직선의 방식 표현할 수 있게끔 정리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두 개의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직선의 방식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할 건데, 일단 여기에서도 선생님이 두 가지로 구분할 거예요. x1하고 x2가 같을 때와 서로 다를 때.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x1, x의 좌표가 같을 때, 요때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은 좌표 평면에다가 그림을 그려보면 x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y축이 있는데, 값 자체가 지금 x1하고 x2가 같으니까 여기가 x1이기도 하고 x2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y1이 이렇게 하나가 있다고 할게요. y1. 그 다음에 이 위에 또 y2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x1하고 x2 값이 같으니까 두 개의 점 A, B가 여기에 이렇게 있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직선의 방식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y의 값에 따라서 직선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x는 x1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참고적으로 이런 직선 말고 이번에는 y1하고 y2가 같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참고적으로 y1하고 y2가 이렇게 같다. 참고적으로. 자, 그러면 이번에는 y1이 여기가 있을 거고, 여기에 x의 좌표를 그냥 x2라고 할게요. 여기를 x1이라고 하고, 그래서 y의 값이 이렇게 같은 상태니까 그림을 그리면 이러한 그림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이렇게 b가 되는 상태. 따라서 y는 y2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자, x1하고 일반적으로 x2가 다른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X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Y축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여기에 좌표를 X1, 여기를 Y1,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A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X2가 있고 Y2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요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조금 전에 앞에서 계산했듯이 우리가 뭘 계산하면, 그렇죠, 기울기를 계산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의 점인 A든 B든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식을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울기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이렇게가 기울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는 어떻게 된다? X2 마이너스 X1분의, 자, 여기에서 분수에서 지금 X1과 X2의 값이 다르니까 이 분수의 값이 존재하겠죠. 0이 아닌 값으로 해서. 그 다음에 Y의 변화량 마이너스 Y1, 요게 이제 기울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어떻게 된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식은 이제 기울기를 알았으니까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1, 그리고 X 마이너스 X1 더하기 Y1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 X절편 A와 Y절편 B가 주어져 있는 직선의 방식 계산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X절편은 Y의 값이 0이니까 A, 0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Y절편은 X의 값이 0이니까 0, B다. 즉 어떤 상태예요? 두 점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Y는 일단 기울기가 어떻게 되죠? A분의 마이너스 B가 되겠네요. 그래서 A분의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X, 여기에서는 Y 값으로 해주는 게 조금 좋겠죠. Y 마이너스 0 플러스 B 이렇게. 그래서 따라서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플러스 B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절편에 대해서는 곧바로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들을 식으로 바로 쓸 수 있게끔 정리를 해두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이렇게 B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원리는 X절편인 A는 어떤 식으로 해서 나오냐면 Y 값이 0이 됐을 때 이 X의 값이 A가 나오게끔 돼야 되고, 이 Y절편 B라고 하는 값은 X의 값이 0이 됐을 때, 요거일 때 Y의 값이 B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네모 X 더하기 세모 Y가 1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오른쪽에 있는 상수를 전부 다 이렇게 넘기게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넘기게 되면 항상 1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원리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X절편이 A가 나오려고 하면 Y의 값이 0이 되고, 그죠? Y의 값이 0이 되고, 여기에서 나온 X 값이 이렇게 네모를 넘겨서 A의 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어떻게 표현되면 되겠냐면 X분의 A가 되면 요 A를 이쪽으로 넘겨서 A 값이 나오는 상황이 되겠죠. 그죠? 자, 다시 한번 같은 방법으로 B에 대해서도 한번 해볼게요. B 같은 경우에도 지금 X, Y절편이니까 이쪽 파트가 0이 될 거고, 그러면 이쪽 부분에서 Y는 B가 나와야 되는데, 이 세모를 이렇게 넘기게 되면 세모분의 1이 B가 돼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분모가 이렇게 B가 되는 이러한 상태의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X절편과 Y절편이 자연스럽게 A와 B로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이제 앞으로는 예를 들면 X절편이 뭐 마이너스 2다, Y절편이 3이다. 이러한 직선을 표현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2분의 X 더하기 3분의 Y는 1이다. 이렇게 바로 쓸 줄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예를 통해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활용하는 부분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2,3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은 직선이 X축, Y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이 부분을 한번 예를 통해서
우리가 직선의 방식도 표현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일단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다 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은 영역이니까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나타내는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직선은 절편이 5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5고 얘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어디다? 그렇죠. 이쪽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S는 얼마다? 2분의 1에 5 곱하기 5, 25. 2분의 25다.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두 점. 보니까 X, Y에 대해서 0이 주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절편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했듯이 요게 X 절편, Y 절편. 그래서 1분의 X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Y는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바로 쓸 수 있게끔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지난다? 요 점을 지난다. 어떤 도형 위에 지나는 점은 여기다가 대입을 했을 때 성립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따라서 a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3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 a 값을 계산하면 양변에 2를 곱하고 넘겨주면 5다. 이러한 값을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직선에 대해서 세 점이 하나의 직선유에 있기 위한 조건을 찾는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중요한 성질인데, 자, 그림으로 얘기를 하면 A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C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요 세 개의 점을 지나는 요 직선,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점이 하나의 직선유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할 때 어떤 조건을 사용할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두 점 A든 B든 A든 C든 상관이 없어요. 두 점을 지나고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계산하고 나서 그죠? 그리고 뭘 한다? 이 제3의 점인 C도 같은 직선에 있으니까 이 위에 있는 점이다.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즉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두 개의 임의의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계산하고 그 위에다가 C라는 점을 대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조금 더 효율적인 부분인데요. 이 세 점이 같은 직선상에 있게 되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같은 직선에 있으니까 기울기가 어떻겠어요? 두 개의 기울기가 그렇죠.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자, 기울기는 뭐 A와 B의 기울기와 그다음에 B와 C의 기울기를 해도 좋고요. 그다음에 A와 C의 기울기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두 개의 점에 대한 기울기가 같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세 점이 하나의 직선유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실제로 원리를 이해를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세 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미주수가 보니까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방법으로 해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서 제3의 점을 대입을 하는 것보다는 기울기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그런 방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기울기로 일단 접근해 볼게요. 그래서 A와 B 사이의 기울기, A와 B의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 자,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그래서 B에서 빼게 되면 2분의, 자, 이쪽에서 이렇게 빼니까 3-K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B와 C의 기울기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B와 C의 기울기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니까 K-5분의 이렇게 빼니까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두 개의 기울기 어떻다? 그렇죠.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2분의 3-K는 어떻게 된다? 부호를 조금 처리할게요. K-5분의 8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이항을 해서 계산하면 15 마이너스 8K 플러스 K의 제곱은 16이 될 거고, 그래서 따라서 K제곱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1은 0이다. 따라서 K는 얼마다? 그렇죠.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에 플러스 1, 17이 된다. 이런 값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이 세 점이 하나의 직선 위에 있다 했을 때에는 직선을 구해서 대입할 수도 있긴 한데, 그 방법보다는 뭐가 같다? 두 점의 기울기가 같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용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그림이 주어졌을 때 개수들의 부호가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직선에 대해서 주어진 ax 더하기 by equal c라고 하는 요 직선에 대해서 첫 번째로 a가 0이고 b하고 c가 0보다 클 때에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a가 0이다. 그러니까 주어진 식은 by 플러스 c는 0이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b 곱하기 c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b는 0이 안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c다. 이러한 식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bc가 지금 양수니까 요 값은 뭐다? 부호가 그렇죠. 음수가 돼야 되겠네요. 요 부분이 양수가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수직선상에다가 이제 나타내면 x축이 있고, 자, y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는데, 이 마이너스 b분의 a의 값이 음수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가 마이너스 b분의 c 값이 이렇게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리고자 하는 값은 이런 직선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자, 이번에는 또 비슷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뭐가 0이다? b가 0인 거. 자, b가 0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b가 0이 되면 주어진 식이 ax 더하기 c는 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역시 마찬가지로 ax가 양수가 되니까 x는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는데, 여기에서 ac가 양수가 되니까 역시 이 부분이 음수가 되겠네요. 전체가. 자, 그러면 또 그림을 한번 나타내 볼까요? 자, x축이 있고 이렇게 y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분의 c, x의 값이 마이너스 a분의 c인데 음수값이니까 이쪽에다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직선은 어떻게 된다? 이러한 직선이 된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퀄 0에서 자,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을 지나도록 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x축, y축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좌표 평면을 먼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1사분면, 2사분면, 그 다음에 여기가 3사분면, 여기가 4사분면 이렇게 되는데, 1, 2, 3분면을 지나도록 해야 되니까 직선이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일단은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직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어떤 도형이나 어떤 함수를 공부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도형이나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뭔가, 그 부분을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 정리하기가 훨씬 좀 수월해져요. 그래서 직선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걸 기준으로 해서 그려요.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하게 직선에서 등장하는 것이 기울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울기를 보면 이 식에서는 이 그림처럼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겠죠.
자,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 위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y는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따라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다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해놓고 가볼게요. 그래서 기울기는 얼마다? 그렇죠. 마이너스 b분의 a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절편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y절편을 보게 되면 y절편은 이 부분이겠죠. x가 0이 될 때니까 이쪽 부분이 0이 될 때니까 그래서 요 값이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두 번째로 체크할 요소가 y절편. 자, y절편은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는데 이 값은 뭐다? 양수가 되겠네요. 이 그림처럼 되면. 그 다음에 기울기도 양수가 될 거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당연히 이제 x절편. 자, x절편은 뭐가 0일 때다? 그렇죠. y값이 0일 때니까 x의 값은 마이너스 a분의 c다. 그리고 역시 이번에는 이제 이쪽 부분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a분의 c에서 음수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러한 세 개의 조건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좀 더 부호 체크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반대로 선생님이 그래프를 줄 거고 그 부분에서 A, B, C의 부호를 체크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X축과 Y축을 좌표 평면에서 그리는데 생각보다 이 부분을 식으로 쓰는 부분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쉬운 거지만 살짝 좀 체크를 좀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이쪽이 X축이 될 거고요. 자, 이쪽이 X축, 이쪽이 Y축이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표현하려고 하는 X축은 이제 이쪽이 되는 거니까 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식으로 될까요? 그렇죠. Y는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Y축을 한번 볼게요. 이게 Y축이에요. Y축을 하게 되면 값 자체가 어떻게 된다? X의 값이 항상 0인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요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요 직선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게 X 이퀄 뭐 K다 이렇게. 그리고 K의 값은 음수다. 이러한 상태.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요 직선에 대해서 A, B, C의 부호를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주어진 식에서 X절편이니까 따라서 X의 값은 마이너스 A분의 C다 이렇게 된 거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A분의 C가 뭐가 된다? 부호가 음수가 되겠죠. 이렇게. 이러한 부호를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쪽 그림을 한번 해볼까요? 이러한 직선. 이게 y 이퀄 m이라고 해볼게요. 자, 요 직선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가? 요 직선에 대한 ABC의 부호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쵸? 그래서 여기서 물론 B는 아까 0이 돼야 된다는 것까지 체크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지금 X축과 평행한 요 직선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는 Y값이 상수로 나와야 되니까 이번에는 X값이 0이 들어가는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따라서 A는 뭐가 되고 일단 0이 될 거고 그래서 BY 플러스 C는 0에서 따라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C가 될 거고요. 그래서 A가 0이고 이 값이 그림상에서 플러스 값에 있으니까 요거의 부호는 양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됐죠?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자, X축하고 Y축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요런 직선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아까 얘기했던 그 식에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퀄 0에서 부호 체크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또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뭘 체크한다? 그렇죠. 기울기. 자, 기울기가 플러스예요. 기울기는 플러스 값이 되는 건데 기울기 값은 뭐다? 마이너스 b분의 a다. 이렇게. 그래서 요 값이 역시 양수가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떤 값? 절편. 아까 위에서도 1, 2, 3분면을, 3, 4분면을 지날 때에 조건을 갖다 체크를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기울기하고 하나의 점에 대해서만 체크를 해도 그 직선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y절편 가지고서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y절편은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는 거니까, 즉, y절편. y절편인 마이너스 b분의 c가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 그림상에서는 음수가 된다. 이렇게 조건을 찾을 수가 있으면 돼요. 자, 다음으로 정점, 고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문제에서 해석할 때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K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이렇게 얘기해서 고정되어 있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 어떤 원리로 계산을 하는지 그 부분과 그 다음에 그 고정점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주어진 두 개의 직선이 있을 때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방법으로는 조금 복잡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어떤 직선과 직선을 이 K라고 하는 어떤 상수로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표현하는 그러한 어떤 형태로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직선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교점의 좌표 A를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 앞에 있는 직선을 L1, 두 번째 직선을 L2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L1 더하기 K의 L2 이렇게 결합, 1차 결합의 형태, 요게 지금 1차로 해서 이 두 개의 직선을 연결을 시켜주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편의상 1차 결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요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1차적으로는 요게 직선의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다 전부 x, y에 대해서 1차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두 번째로 요 직선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L1도 A를 지나고 L2도 A를 지나고 그러니까 주어진 저 1차 결합의 형태는 둘 다 A라는 A점을 지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직선이고 A를 지나는 이 직선의 표현식에다가 우리가 만약에 제3의 점인 어떤 B를 지나는 요 A와 B를 지나는 요 직선을 만약에 찾는다 그러면 이 B를 대입을 해서 이 주어진 식에다가 B를 대입을 해서 K 값을 계산하면 그 K 값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되냐면 A와 B를 지나는 직선,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두 직선의 교점과 또 다른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됐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두 개의 직선을 지나는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또 다른 제3의 B를 갖다가 제시가 되었을 때 교점과 또 다른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1차 결합의 형태로서 직선과 직선으로 K라고 하는 값으로 연결을 시켜주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의 방식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복잡한 내용이었지만 쉽게 생각하면 선생님이 그냥 교점 연립방식 풀어서 교점 찾고 교점 A 계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다른 점 B 두 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직선 방정식 계산해도 되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해도 직선의 방식은 오히려 더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원의 방정식 할 때는 교점을 찾아서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원 할 때는 요 1차 결합의 형태를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할 때는 학생들이 이 1차 결합의 형태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해도 괜찮고 그냥 직접 교점을 계산해서 직선의 방식을 계산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실제 예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1차 결합 형태. 이론적으로는 설명을 했는데, 조금, 예를 통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1차 결합의 구조를 일단 이렇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x-2y 플러스 2. 만약에 이쪽에 6이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래도 6을 이쪽 넘겨서 항상 0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2x 플러스 y-6이다. 이렇게. 그죠? 자, 결합. 자, 직선에 일단 구조는 되어 있고, 교점도 지나는 직선이 되겠죠. 주어진 식은. 근데 뭐도 지난다? 원점을 지난다. 그러면 요 원점인 0,0을 이 직선에다 대입을 해서 뭘 구한다? 그렇죠. k 값을 구하면 되겠죠. 자, 따라서 원점을 대입을 하게 되면, 빵빵 2가 될 거고요. k에 빵빵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그래서 따라서 k 값은 얼마다? 그렇죠. 3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3분의 1 값을 대입을 해서 최종적으로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 방식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여기다 3분의 1을 집어넣으니까 더하면 얼마 될까요? 3분의 2하고 3분의 5 x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분의 1하고 마이너스 3분의 5니까 마이너스 3분의 5y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그렇죠. 0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y는 어떻게 된다? x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식은 y는 x가 되는데, 우리가 항상 수학에서는 뭐 내가 계산 실수가 많다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계산한 결과에 대해서 검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지를 체크를 하고 검산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정확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살짝 우리가 원점을 정말 지나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한번 교점을 직접 연립 방식을 풀어서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식이 있고 2x 플러스 y 마이너스 6 이퀄 0이다. 이렇게. 그러면 위식에다가 먼저 y를 구할까요?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4 이퀄 0이다. 이렇게 빼면 5y는 넘기니까 10이 되겠네요. 따라서 y는 얼마다? 그렇죠. 2가 되겠네요. 자, y가 2가 되면 x 값은 얼마가 될까요? x는 4에서니까 2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따라서 교점이 어떻게 된다? 그렇죠. 2,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점과 교점이 2,1을 지난 직선이니까 x의 변화량분의 y 변화량 기울기는 1이 되겠네요. 그래서 x 원점 지나니까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주어진 두 개의 값이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이 예제 두 번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제 이러한 형태로 1차 결합의 형태로 K에 대해서 두 개의 직선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주어졌을 때 이제 이러한 직선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표, 왕별.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K에 관계없이 항상 우리가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 형태를 써드릴게요. Y는 예를 들면 mx 플러스 1이라는 것과 y는 x 플러스 m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 더 my 이퀄 x 플러스 1이라는 것, 요 세 가지를 좀 구분하는 것을 조금 선생님이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하고 1번식과 요 부분에서 2번식에서처럼 x나 아니면 이런 y 앞에 이런 미지수 x, m이나 이런 값이 곱해져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뭘 체크를 한다?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에는 항상 고정점이 있다는 거, m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고정점이 있다는 것을 체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요 식은, 그죠? 지금 살펴보면 x하고 y 앞에 요 미지수 m이 있는 게 아니라 상수가 있는 거죠. 둘 다 1로. 그래서 이 부분은 기울기가 일정한, 얼마로? 1로. 일정한 그러한 직선이라고 해서 두 개가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직선을 보고 고정점이 있는지 아니면 기울기가 일정한 그런 움직이는 직선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직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일단 이제 기본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이제 실제로 K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부분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K에 관계없이 항상 지난다. 어떤 개념이에요? 그렇죠. 항등식의 개념이죠. 항등식.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K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주어진 식에서 플러스 K에 대해서 이렇게 가로가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K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된다 그러면 이쪽 파트는 빵이 돼야 되고요. 항등식에서. 얘가 빵이 되니까 이쪽 남아있는 부분도 빵이 되는 거죠. 자, 이 원리로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K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체크를 해보면, 자, 이쪽 내용은 좀 지울게요. 먼저 x-2y-4 이퀄 0이다. 이러한 부분, 이쪽 파트. 그 다음에 2x 플러스 y-3 이퀄 빵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두 개를 연립을 해서 계산해 보면 2x-4y-8 이퀄 0이 돼서 빼게 되면 5y는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y는 얼마다?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y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x의 값은 얼마다? 그렇죠. 2가 되겠네요. 대입을 해보면. 그래서 따라서 고정점은 얼마다? 2, 마이너스 1이다.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 이제 학생들이 좀 어려워요. 자, 이번에도 여기까지는 위에 있는 항등식과 동일하게 지금 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이쪽 부분까지는 K에 관계없이 똑같이 가고 있고, 그 다음에가 이번에는 이제 표현이 되지 않는다. 또는 여기는 이제 항상 지난다. 이 부분인데 얘는 지나지 않는다. 이런 표현하고도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위에서는 이 항등식에서처럼 요 K에 대해서 이렇게 가로가로가 돼 있었는데 역시 이 K에 대해서 K에 관계없이 까지가 동일한 어떤 상황으로 진행이 돼서 이쪽 파트가 항상 0이 돼야 돼요. K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든 지나지 않든 이 K에 대해서 성립하게끔 하려면 이쪽 파트가 항상 0이 돼야 돼요. 자, 이 부분은 설명한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K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니까 K에다가 0 넣고 1 넣고 2 넣고 3 넣고 했을 때도 다 성립되도록 하려고 하면 이쪽 덩어리 파트가 항상 0이 된다는 건 어렵지 않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쪽이 0이 되고 그러면 이쪽 파트만 남아 있는데 요 1번 파트가 아까처럼 얘 1번까지 0이 되면 항상 성립이 되는 거고 이번에는 저 1번 파트는 0이 안 돼야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따라서 결론을 위에 있는 식에서 하게 되면 x-2y-4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0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2x 플러스 y-3 이퀄 0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 즉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따라서 y는 2분의 1 x-1이라고 하는 요 직선의 방정식은 표현이 안 되는 직선의 방정식이고 이 안에서 플러스 y-3 이퀄 0이 아닌 점. 그래서 그림으로도 선생님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x축이 있고 이렇게 y축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러한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게 y 이퀄 2분의 1에 x-2라는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식은 주어져 있는 이러한 식의 결합으로 표현했을 때에는 표현이 되지 않는 그러한 직선이 돼요. 이 안에서 이 부분은 제외를 하는데 이 값이 얼마냐면 아까 조금 전에 계산했던 우리의 고정점 2, 마이너스 1 얘가 예를 들면 2,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요 점은 고정점으로 이제 표현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만 이렇게 살짝 제외를 한 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했을 때에는 성립이 되지 않는, 표현이 되지 않는 그런 직선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은 요번에는 그걸 한번 바꿔 볼게요. x-2y-4가 있고 k에 2x 플러스 y-3으로 내가 만약에 두 개의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결합을 했다. 순서를 바꿔서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어떤 직선이 표현이 되지 않냐면 표현되지 않는 직선은 내가 이렇게
직선식을 결합을 시켜서 이렇게 표현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직선의 방정식은 뭐다? 그렇죠. 이 x 플러스 y 마이너스 3 이퀄 0이라고 하는 요 직선식은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요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긴 한데 그래도 조금 난이도 있는 그런 형태에서는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고정점을 이제 사용하는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특정한 어떤 이 정해져 있지 않는 요 직선에 대해서 원점에서 거리의 최대값은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좌표 평면에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나타내 볼게요. 자, 이렇게 직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점이 여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고정점이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있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최대값의 길이를 식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그림으로 먼저 설명을 조금 해볼게요. 식으로는 이제 뒤쪽 부분에서 하나의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안 했지만 여기에서 간단하게 공식만 좀 결과치만 한번 써볼게요. 자, 만약에 그림이 1번과 같은 그림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직선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요 길이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직선을 이번에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조금 더 틀어 볼게요. 2번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아까보다 조금 더 작아졌네요. 그죠? 자, 이번에는 길이가 이쪽 부분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이 직선의 방향을 이쪽으로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점점 이 길이가 작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대쪽으로 한번 틀어 볼게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번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틀어봤어요. 이렇게 3번으로 그렇게 했더니 거리가 조금 더 길어졌어요. 그죠? 아, 이쪽 방향으로 하니까 조금 더 길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 확 틀어버렸어요. 4번으로. 자, 그렇게 하게 되면 길이가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계속해서 커지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넘어와서 이쪽 길이로 해서 아까 길이보다도 좀 더 작아져요.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틀면 안 되겠고 점점 이렇게 했을 때 이쪽으로 갔을 때 커지기는 커지지만 너무 많이 틀면 안 돼서 이 고정점에 대해서 어떤 상태가 될 때 그렇죠. 이게 수직으로 만날 때가 가장 긴 길이가 되고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길이가 이쪽으로 점점 또 작아지는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상태가 될 때가 길이가 가장 커지게 되냐면 이 고정점과 수직으로 만나는 그러한 상태의 직선에 대해서 길이가 최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점이 중요하다? 그렇죠. 고정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점과 2, 마이너스 1 고정점까지의 거리가 가장 긴 길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최대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고정점, 기하적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값을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3, 4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하는 K의 범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좌표 평면 위에다가 자, X축이 있고 그 다음에 Y축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해 놓은 고정점 2, 마이너스 1이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지금 3, 4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렇게나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한번 직선을 그린다고 하면 이 직선은 1,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을 지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직선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 그러한 직선을 하나 그려보면 이러한 직선이 될 수가 있겠네요. 고정점인 2, 마이너스 1 지나서. 그래서 이쪽으로 약간 여기까지는 가능하고요. 여기서 양수 부분으로 해서 넘어가게 되면 요 붉은색 직선과 동일하게 3, 4분면을 지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가능한데 어디까지가 가능하냐면 이 고정점과 3, 4분면의 경계가 되는 원점을 지나는 이 부분이
경계의 끝점이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즉 기울기가 얼마일 때 2하고 1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그 경계까지가 지금 가능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 0,0인 원점을 지나는 상황은 3, 4분면을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때에도 우리가 원하는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 K값에 포함을 시켜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따라서 우리가 이제 계산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제 기울기를 체크를 할 건데요. 주어진 요 식에 대해서 정리를 조금 한번 해볼게요. 자, 2x 플러스 y-3에 플러스 k에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4 이퀄 0이다. 이 식에서 2 플러스 k x 플러스 1 마이너스 2k의 y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4k 이퀄 0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직선의 방식을 하기 위해서 y는 이렇게 이제 쓸 텐데요. y는 네모 x 플러스 네모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울기 파트를 이제 찾을 텐데,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로 만약에 k의 값이 2분의 1이 된다고 하면 지금 이쪽 파트가 0이 되기 때문에 식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x는 2가 되는 그런 식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판단을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x가 2가 되는 이러한 직선이 됐을 때는 3, 4분면을 지난다, 안 지난다? 지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런 k 값의 범위에 포함을 시켜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자, 이번에는 k의 값이 2분의 1이 아니라고 했을 때를 이제 체크를 해볼 텐데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기울기의 값은 2k-1분의 k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요놈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어떻게 돼야 된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기울기 값이 이쪽에서 여기까지가 지금 가능한 값이 되는데 이쪽 값은 음수기 때문에 기울기는 더 이쪽 방향이 작아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등호까지 포함을 해줘야 되겠죠. 원점 지나는 경우도 3, 4분면을 안 지나니까. 그래서 2k-1분의 k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부등식만 풀면 이제 최종적으로 k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등식을 풀 때에도 그냥 2k-1을 이쪽으로 우변으로 넘기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고 안 바뀌고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양수음수를 나눠서 해줘야 돼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런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요 값에서 2k-1의 제곱, 즉 0보다 크거나 같은 그 값을 양변에 곱하게 되면 이러한 식이 되겠죠. 2k-1이 될 거고요. 하나는 약분이 되고, 그 다음에 우변은 2k-1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요 식을 전개해서 계산하게 되면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 따라서 2를 이렇게 넘기고 정리해서 계산해보면 8k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k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최종적으로 k의 값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플러스 2분의 1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지금 우리가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닌 경우니까 여기에서 이 부분을 등호를 빼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아까 2분의 1이 됐을 때도 가능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구한 값이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이제 최종적인 결론은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k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4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두 직선에 대해서 이제 고정점을 이용해서 3, 4분면에서 두 개의 직선이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A의 범위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지금 원래는 첫 번째 방법으로는 실제로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x 더하기 2y 플러스 2 이퀄 0이고, 그 다음에 a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퀄 0에서 두 개를 연립을 해서 x좌표, y좌표를 찾아서 3, 4분면이라고 한다 그러면 x의 좌표도 마이너스, y의 좌표도 마이너스, 둘 다 마이너스 값이 되도록 해서 a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고정점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좌표 평면상에다가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기울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대략 직선의 방식을 그리면 이제 이러한 형태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어져 있는 요 식을 봤을 때 항상 이러한 직선을 봤을 때는 고정점을 체크를 한다. 그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a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퀄 0에서 자, 고정점 찾을 때는 문자 a에 대해서 a가 있는 거랑 없는 거를 분류를 갖다 하는 거죠. x 마이너스 1이 있고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a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고정점은 이쪽이 빵, 이쪽이 빵 이렇게. 그래서 1,1이 되겠네요. 그래서 고정점, 중요한 고정점의 좌표가 1,1이 돼서 이 값이 되겠네요. 여기가 1,1.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만난다? 그렇죠. 지금 3, 4분면에서 이 부분에서 만나도록 하려면 직선식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요 점, 경계가 여기고 여기를 지나는, 그죠? 요 두 점을 지날 때가 경계선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어디를 지날 때 0,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또 다른 점, 요 점은 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x절편이니까 y의 값이 지금 0이 되는 값이니까 마이너스 2 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 0이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0, 마이너스 1을 지날 때 값을 a의 값을 한번 찾아볼게요. 0, 마이너스 1 그러니까 1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퀄 0이다. 그래서 따라서 a는 얼마다? 그렇죠. 2가 되겠네요. 자,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마이너스 2, 0을 지난다. 요때.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 0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a y의 값은 0이고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퀄 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a의 값은 얼마다? 그렇죠. 3분의 1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a라고 하는 값의 의미는 뭐냐면 직선에서 지금 기울기예요. 기울기. 그러니까 이제 기울기가 요것과 요거 사이로 들어가게끔 해주면 되니까 따라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a의 값은 자, 둥어 자, 경계 2하고 이렇게 지금 3분의 이렇게 하는데 항상 학생들이 틀리는 부분이 뭐가 틀리냐면 이 경계 체크를 정확하게 확인 안 해서 틀린 경우가 있어요. 자, 3, 4분면에서 만난다요. 그렇다면 경계 체크는 쉬워요. 이 경계점에다 갖다 놨을 때 3, 4분면에서 만나면 둥어를 넣어주면 되고요. 만나지 않으면 둥어를 빼면 돼요. 자, 이 경우는 어떨까요? 그렇죠. 지금 이 부분에서 만난다 하더라도 3, 4분면은 이 안쪽이 되기 때문에 만나는 경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 값이 답이 되는 거죠. 둥어는 넣어주면 안 돼요. 자, 이번에는 직선에 대해서 경계 체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정확하게 이렇게 체크를 하질 못하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경계 체크하는 부분을 고정점과 연계해서 연습하는 부분을 조금 준비를 좀 했어요. 직선이 이렇게 있고요. 두 개의 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사이를 지난다. 그 다음에 선분과 만난다. 선분과 만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조금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경계에 대해서 오류가 나오지 않게끔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x축이 있고 그 다음에 y축을 이렇게 그릴게요. 그리고 고정 이 두 개의 점 1, 3이 여기가 있고요. 이렇게 a라는 점이 1,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점은 2, 1이 있네요. b 2, 1이 있다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식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써볼게요. 자, 고정점을 찾기 위해서 a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고정점은 이쪽에 빵빵. 그래서 x의 값이 얼마? 그렇죠. 마이너스 2,3. 요게 고정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고정점도 한번 나타내 볼게요. 마이너스 2,3. 자, 요게 마이너스 2,3이 되고 고정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A와 B를 지나는 요 직선을 먼저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이러한 직선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분도 이 안에서 A, B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주어져 있는 요 직선은 마이너스 2,3이라고 하는 고정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자, 첫 번째부터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A와 B를 사이를 지난다. 자, 사이를 지난다는 것은 이렇게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사이를 지난다. 자, 경계 끝점 지난다는 거예요? 안 지난다는 거예요? 사이이기 때문에 빠져야 되는 거죠. 사이. 그죠? 이 양 끝점은 빠지게끔 한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 기울기를 체크를 해보면 이 고정점에서의 이 식을 갖다가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2ax 플러스 3 마이너스 4a가 돼서 기울기에 해당되는 요 마이너스 2a 요 값이 어디하고 어디 사이로 돼야 되겠어요? 요 A를 지날 때의 기울기. A를 지날 때의 기울기를 체크를 해보면 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B를 지날 때, 고정점과 B를 지날 때의 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다?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2. 즉,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기울기인 마이너스 2a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a는 어디? 마이너스 2분의 1과 0 사이니까 등호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렇죠. 안 들어가야 되겠죠. 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a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4분의 1에서부터 0 사이다. 이렇게 마이너스 곱할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선분 AB와 만난다. 자, 사이를 지난다고 차이는 뭐예요? 만나는 거기 때문에 양 끝점 AB 지나도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이번에는 되는 거죠.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따라서 이번에는 A의 범위가 4분의 1부터 0 사이다. 이렇게. 경계가 이번에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번에는 A와 B와 만나지 않는다. 자, 그렇게 되면 만나지 않는 부분이니까 여기에서 계산한 값에서 A가 뭐보다는 크고, 그렇죠. 4분의 1보다는 크거나 A는 뭐보다, 그렇죠. 0보다는 작고 등호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야 되겠죠. 만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도형을 하면서 이 어떤 경계를 체크를 할 때에 등호를 넣을 것인가 뺄 것인가 이 부분에서 학생들이 순간적으로 착오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선생님이 고정점을 가지고서 경계를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